안녕하세요. 프로토소스 갑니다. 홍무패 25회차 분석을 위해 돌아왔습니다. 24회차는 제가 현재 지금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감기에 걸렸어요. 코로나가 아니고 코로나보다 더 독한 것 같네요. 감기가. 그래서 몸이 잘 안 나와가지고 아마 1부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2부는 그냥 글로 때우겠습니다. 그냥 짧게 승패를 때우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난 회차를 보면요. 완전 이변의 그냥 고가니 속에 2등이 1억 8,800만 원을 수령하셨습니다. 야 대단하죠. 네, 2등만 해도 대박이. 그래가지고 1등은 2월 됐고요. 네, 2월 회차라 가지고 요번에 조금 판이 커지겠네요. 네, 판이 커지는데 나름 정석적으로 나오면 요번에 좀 1등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돌아가는 판때기를 보니까 정석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1부는 라리가 분석하고 2부는 프리미어리그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강등권이 중요합니다. 강등권을 보시면 여기 쭉 있잖아요. 세비야까지는 강등 탈출했어요. 38점이면 승점 38점이면 강등 탈출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팀은 정석으로 가면 되고요. 다른 팀들은 이제 이변의 고가리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을 팀들이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강등은 정말 최악이거든요. 2부에서 1부 올라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아무리 강팀이라도 2부에서 1부 올라오는 거 만만치 않아요. 레반테 같이 괜찮은 팀도 지금 2부에서 1부 올라오려고 바랍니다. 바라. 그만큼 2부에서 1부 올라오는 거 쉽지 않고요. 현재 보면 2부에서 올라올 팀들은 에이바르, 알라베스, 그리나다 이 세 팀 중에 그리나다, 라스팔마스가 꽤 많이 올라왔네요. 라스팔마스, 레반테, 알바세테는 조금 의외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에이바르랑 알라베스는 안정거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승점 차가 얼마 안 납니다. 얼마 안 나요. 그래가지고 요 네 팀은 그 토너먼트 해가지고 한 팀 올라가거든요.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나다, 라스팔마스, 레반테 이 세 팀 다 일부에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요 밑에 사라고사도 있고요. 우에스카도 있고, 레가네스, 히혼, 산타테르, 라시우 산타테르. 말라가는 지금 2부에서도 강등 당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2부에서 올라오는 거 쉽지 않아요. 그 강등 맞는 게 진짜 뭐라 그러지? 강등 맞는 게 가장 중요한 일. 그래가지고 현재 통계를 내보면 승점 38점이면 강등 면할 수 있습니다. 대충 대략 38점 이하의 팀들이 이제 강등권 싸움을 해봐. 38점 넘어가면 안전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세비야 같은 경우에 38점 넘었죠. 셀타비고도 39점 넘었습니다. 38점 넘었습니다. 마요르카도 넘었어요. 이 세 팀은 거의 강등될 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세 팀이 유럽 대항전 7위까지 가능하거든요. 현재 7위까지 가능한데 유럽 대항전은 가능할 것이냐 그걸 봐야 되는데 불가능하지도 않지만 가능하다고 보기도 조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유럽 대항전 지술팀이라 강등팀을 하며 강등팀의 무게를 두는 게 제 분석 방식입니다. 보통은 유럽 대항전 진출하는 팀에 무게를 두시는데 저는 강등에 무게를 둬요. 강등은 진짜 주기보다 쉬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분석 기준은 그렇게 될 거고요. 거기에 유의하셔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소거부터 들어가죠. 엘체. 일단 엘체는 끝났어요. 이거 끝났어요. 예. 더 이상 희망도 뭐도 없습니다. 성적 처참하죠. 예. 엘체는 라요랑 붙는데요. 라요도 강등은 면했는데 라요는 아직 유럽 진출권이 남아있습니다. 3더 47 유럽 진출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라요는 잘해요. 팀 잘합니다. 예.
그래서 라요는 믿고 가고요. 레알이 최근에 조금 레알 마드리드가 한번 삐끗했는데 연패는 없는 팀입니다. 믿고 가도 될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도 연패는 없는 팀이에요. 무승부는 모르겠는데 연패는 없는 팀입니다. 믿고 가보죠. 네, 믿고 가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카디스 발렌시아 경기부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디스는 다른 것보다 키퍼 헤레미아스 레데스마 선수가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 선수가 변수입니다. 얘 컨디션이 좋은 날은요, 겁나 잘 막아. 컨디션이 나쁜 날은 잘 못 막는데 컨디션이 좋은 날은 겁나 잘 막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카디스의 성적인데요. 카디스 실점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2점 이상 실점하는 경기가 없습니다. 그만큼 키퍼가 단단해요. 네, 물론 빌바오랑 경기에서 한번 털렸네요. 그 외에는 거의 뭐 털리는 경기가 없습니다. 네. 볼버햄튼이랑 친선전이고 2점 이상 털리는 경기가 거의 없어요. 이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키퍼의 역할입니다. 이 팀이 성적을 못 내는 거는 득점력이 약해서예요. 최근 전적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득점력이 나쁩니다. 실점보다 득점이에요. 한 경기에 이 하위권 팀이 한 경기에 1실점 하는 걸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득점력이 문제라서 성적을 못 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대팀 발렌시아는 어떠냐? 발렌시아는 루벤 바라가 이제 새로 오고 난 다음에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강등권이죠. 카디스보다 더 심합니다. 상태가. 근데 강등권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탯이 나쁘지 않아요. 발렌시아는 스탯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등권이지만 이 강등권 중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스탯이 나쁘지 않잖아요. 실점이 적고 득실차를 보면 4점밖에 안 됩니다. 득실차가 4점 되는 팀을 위쪽에서 찾아보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요. 마요르카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중위권으로 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그걸 발휘 못했다는 거죠. 이 팀에 좋은 선수들도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경기를 아직 발렌시아가 그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발렌시아가 아직 경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라운드 끝나고 한 3일 쉬고 또 바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적적인 부담은 있지만 이 두 팀의 경기는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무승부를 깔고 갑니다. 무승부를 깔고 가고 발렌시아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팀의 경기가 한 경기 걸러 무승부가 나오는 패턴이 있어가지고 무승부에 무게를 두고요. 무승부에 무게를 두고 발렌시아 사이드는 제 개인 생각으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목요일날 금요일날 새벽에 경기를 하는데 그 경기를 직접 보면서 발렌시아가 어느 정도 강도로 경기를 하는지 보고 발렌시아가 그 경기에 홀을 갈아놓고 있으면 카디스 사이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걸 미리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당경기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경기 분석하기 전에 여기 마지막 경기 있잖아요. 아틀렌티코는 잘 나가죠. 아틀렌티코는 잘 나갑니다. 아틀렌티코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챔스는 거의 뭐 왔어요. 챔스는 이제 거의 확정지었고요. 특별히 문제가 안 됩니다. 다른 경기에 집중을 하면 되는데 어디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집중할 수 있는 경기는 없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올 여름에 우리나라에 오거든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서울기 월드컵 경기장에서 맨체스터 시티랑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경기를 지금 예매할 생각인데 꼭 보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감독 시메온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제가 공부하는 감독,
가르디올라가 올해는 실험적인 전술을 쓰지 않아요. 자기 정석대로 가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상태죠. 그래가지고 영장병이 없는 상태라 가지고 이런 가르디올라 하면 저는 좋아합니다. 가르디올라. 이 두 팀이 두 감독이 붙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두 감독의 전술을 직접 직관하고 싶어요. 예. 그 벤치가 보이는 반대쪽에 말하면 반대쪽에 앉아가지고 보면서 이 중간중간에 어떤 일들을 하냐 이런 것도 관찰하고 싶고요. 물론 신선전이라 가지고 빡세게 하진 않겠지만 보고 싶고요. 하는데 그래야 뭐 그건 더 내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야돌리드랑 경기를 하는데 바야돌리드가 한 칸 뒤로 물러서서 수비를 할 거예요. 분명히 한 칸 뒤로 물러서서 수비를 할 거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바야돌리드를 잡아주지 않을까. 바야돌리드도 이제 조금 그 뭐지 긴장이 풀리시면요. 그냥 승점 35점으로요. 이제 거의 뭐 커트라인을 지나갔다 보시면 돼요. 현재 35점이면 무승부 3번만 해도 38점이 되죠. 제가 그랬죠. 38점이 커트라인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엘체는 이미 떨어졌고 남은 두 자리 싸움인데 바야돌리드는 지금 뭐 일단 무조건 비기기만 하면 되니까 버티긴 할 건데 제 생각에는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기세도 있고 이러니까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요. 다음 경기는 이제 비아레알이랑 셀타. 비아레알은 제가 크리스티안 감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다지 평가가 좋지 않았는데요. 현재 경기력을 보니까 아까 2부에서 이번에 올라온 라스팔마스 있잖아요. 라스팔마스를 세티엔이 처음 이름을 알리는 시기에 감독을 했었거든요. 라스팔마스에 가면 세티엔은 왕입니다. 그때 라스팔마스에서 상당히 이쁘게 축구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비아레알이 축구를 이쁘게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팀 자체 성향이. 예. 그리고 뭐 아래 뉴스도 잘 갖춰져 있고 그 에메리가 오면서 뉴스가 더 단단해졌죠. 예. 뉴스를 잘 키우는 감독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뉴스팀이랑 홈팀이랑 전술이 같아요. 뉴스팀 전술서까지 홈팀에서 챙깁니다. 에메리는 그렇게 했어요. 해가지고 물론 이거는 에메리뿐만 아니라 맨유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약간 여러 감독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리저브 팀이랑 이렇게 같은 점수 써야지만 긴급 선수 수혈이 가능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걸 잘 하고 있고 세텐이 비아레알이랑 잘 맞아요. 제가 보기에 잘 맞아요. 하고 있어요. 이제 비아레알은 6이죠. 6인데 템스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템스는 벽이 높은데 유로파는 가능하지 않아요. 유로파는 이제 위에 올라간 팀이 이제 컵대에 올라간 팀이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가 올라간 코파델레이에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가 올라가겠구나. 레알 마드리드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한다 생각하면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한다고 생각하면 레알 마드리드는 챔스랑 코파델레이 두 개 컵을 들게 되겠네요. 코파델레이에서 오사수나를 만나기 때문에 아마 생각보다 여유가 있지 않나 싶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그래가지고 레알 마드리드가 아니라 비아레알은 나쁘지 않고요. 네, 셀타비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셀타비고가 괜찮은 감독을 데려온 효과를 보고 있어요. 역시 감독이 좋으면 팀이 살아. 카르발얄이 내공을 보여주시며 자기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셀타비고 선수들도 다 팔아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뉴스는 좋습니다.
스페인이 장점이 뭐냐면요. 리저브 유스 팀이 좋아요. 팀마다 리저브 유스 팀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수 수혈이 잘 되는데 그 좋은 팀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셀타비고인데 셀타비고도 유스가 나쁘지 않아. 어리고 좋은 선수들이 많이 사놓고 군대도 제법 보내놨어. 많이는 못고 옛날에는 막 선수 막 옛날에 첼시가 엄청나게 막 좋은 선수들 많이 사가지고 임대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매점하는 거죠. 매점 매석하는 거죠. 선수를. 근데 그것 때문에 리그 판도가 엉망이 되니까 유로파 유로파에서 그런 거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8명인가 9명까지만 되고 나머지는 못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때. 뭐 세비야 같은 셀타비고 같은 팀한테는 그 정도면 딱 알맞죠. 그래가지고 원래 이 감독이 3백을 주종으로 쓰는데 여기서 포백을 씁니다. 포백을 쓰는데 가끔 변형 3백을 보여주죠. 변형 3백을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팀이 감독을 바꿨잖아요. 감독을 바꾸고 난 다음에 그 바뀐 감독들로 붙은 경기가 한 번 있었거든요. 셀타비고 홈에서 있었는데 1대1로 비겼습니다. 제라드 모레노가 초코를 넣고 어, 라르센이 베이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동점을 만들고 끝난 경기예요. 요즘에 베이가가 조금 뭐라 그러지? 베이가가 조금 그게 안 좋습니다.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베이가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데 얘가 이제 아스파스를 받쳐주는 베이가 얘가 핵심이거든요. 이 경기 할 때만 해도 셀타비고는 5백을 썼어요. 원래 3백을 썼는데 3백에서 4백으로 바꾸기 전 이제 과도기죠. 그래가지고 이 비아레를 만날 때 5백을 썼는데 나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통계를 보시면 볼 점유율을 많이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슈팅도 훨씬 많았고 비아레를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뭐 유효 슈팅도 높았고 빗나간 슈팅도 높았고 하단된 슈팅이 아까웠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말려가지고 이 점수에 말려가지고 비아레알이 흔들렸어요. 4-4-1로 두 줄을 세웠는데 실패했습니다. 네. 물론 이때보다 지금 이 경기를 할 때보다 비아레알이 좀 더 올라온 상태는 맞아요. 올라온 상태는 맞는데 이 경기에서의 결과를 보면 이 경기만 놓고 본다면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상성이 맞지 않아가지고 셀타비고 쪽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셀타비고 쪽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네. 셀타비고가 뭐라 그러지? 뭐라 그래야 되지? 베이가가 아스파스가 건강하게 나온다면 이 경기에서 충분히 힘을 볼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경기는 에스파뇰이랑 헤타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아마 이번 주에 벌어지는 경기 중에 가장 치열한 경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두 팀의 위치가 현재 7위와 19위죠. 예, 0.3점 차이. 한 경기에 따라서 바뀝니다. 예, 왜냐면 7, 8, 8 빼면 20. 음,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12 빼면 10. 이기면 어, 점수차가 좀 나야지만 바뀌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헤타페랑 에스파뇰 경기는 강등권 경기이기 때문에 정말 치열할 겁니다. 팀 다 강등권 탈출이 가능한 위치에 있고요. 에리체 빼고는 지금 다 가능해요. 가능한 위치에 있고요. 두 팀 다 최근 경기력이 너무 안 좋지만 가능할 때도 됐죠. 네. 가능할 때도 됐는데 일단 에스파뇰이랑 헤타페 경기는요. 에스파뇰은 루이스 가르시아를 부임했어요. 루이스 가르시아가 이제 에스파뇰의 레전드라서 데려갔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감독 데려오면 그 팀은 뭐 그에 막한다고 보면 되죠. 예.
감독이 뭐 쉬운 자리도 아니고, 감독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감독을, 아이고, 좀, 그래도 저는 전임 감독이 나쁜 감독이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조금 안 맞았을 뿐인데, 그걸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렇죠. 진짜 뭐, 이제, 허브 감독이라 가지고,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지금 뭐, 오고 난 다음에 경기 결과는 패패무네요. 이제, 카디스랑 비겼네요. 2대1, 3대1로 졌고요. 2대1, 3대1로 졌고요. 네, 그렇습니다. 헤타페는, 헤타페는 조금 다른데, 물론 팀 상태는 안 좋아요. 네, 성적이 안 좋죠. 근데 이게 강등권이 이렇게 촘촘하게 붙은 게 잘 없거든요.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이렇게 붙어가지고 좀 안 좋게 보이긴 합니다. 네. 플로렌스가 이렇게까지 뭐한 감독은 아닌데, 최근에 좀 많이 안 좋은 게 걱정입니다. 예, 걱정이고요.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헤타페 감독이 경기를 보는 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에스파뇰보다 위에요. 다만 이제 헤타페가 감독으로 지금 데려오려고 그러는 보르달라스는 다른 팀에 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르달라스가 다른 팀에 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헤타페가 원래 영입하려고 미리 찍어놓은 감독인데 다른 데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플로렌스가 계속 연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게 된다면 이제 플로렌스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테고 적극적으로 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 자기한테 투자한 만큼만 이긴다고. 예, 아마 투자한 만큼만 이길 겁니다. 그게 우연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딱 투자한 만큼만 이겼어요. 지금도. 최근까지. 키케 플로렌스는 급이 다른 감독입니다. 후보 감독이 아니에요. 선전수전 다 겪은 감독이에요. 장기전에 경기 운영도 할 줄 알고요. 모든 걸 다 해본 감독이기 때문에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런 초보 감독들은요. 위기에 몰리면 플랜 B를 만들 그 결을 못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경기를 어쩌면 꿀경기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 꿀경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과감하게 물론 지표상으로는 헤타페가 좀 밀리는 것 같지만 에스파뇰에 득점력이 좀 처지죠. 그래도 전 과감하게 헤타페 승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부 분석을 마치고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 힘듭니다. 예. 며칠째 이러고 있는지. 아,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요. 아프면 자기만 손해예요. 프로토 소설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픈데도 이렇게 하는 거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